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임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그런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밝은 얼굴로 환자분들의 손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간병사 여러분들께 감사함과 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욕창의 개요부터 좀 볼까요? 욕창이라는 것은 환자분들에게 되게 불편함과 통증을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삶 자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 최악의 상태까지 됐을 때는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입원 중에 욕창이 새로 발생된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뭐 욕창이 있었던 아니면 새로 발생되든 그런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는 계속 지연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는 것조차도 오랜 시간이 더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때요? 입원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사회적인 의료 비용도 또 증가하게 되고, 그죠? 결국에는 환자에게 아주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욕창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하자. 그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는 그럼 과연 이 욕창이라는 것은 뭐고, 욕창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고, 그 다음에 욕창이 잘 발생되는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 요인,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욕창의 정의와 욕창의 분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욕창이란 뭘까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욕창이 뭔지, 그죠? 자, 욕창이라는 것은 한 자세로 이제 계속 앉아 있다거나 누워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신체 부위에 압력이 계속 이렇게 가해졌을 때 그 압력 받는 그 피부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자, 우리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분 공급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포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부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손상이 된 상태를 우리는 욕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욕창이 생겼을 때는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욕창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우리 1단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정상적인 피부에서 욕창이 발생되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피부의 상태는 어떻는가를 보게 되면, 우선 1단계는 피부 표면, 그죠? 바깥 겉부분. 이 부분만 좀 붉게 변한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발적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변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욕창일까? 아닐까? 그죠? 뭐, 단순하게 피부가 눌려서 그런가? 뭐, 기저귀 발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면, 뭐, 오랜 시간 안 가더라도 그 욕창이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창의 1단계를 우리가 잘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욕창이 1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피부를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붉게 변한 그 피부를 이렇게 가볍게 눌러다 딱 뗐을 때 보통 정상적인 피부는 이렇게 하얗게 있다가 점점점 빨간 색깔로 돌아오게 되는데,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욕창으로 인한 1단계인 경우에는 눌렀다가 떼도 회복되지가 않고 계속 그 빨갛게 변해 있는 상태 그대로 돼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욕창이 1단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즉시 보고해가지고, 그죠? 더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2단계가 되게 되는데, 2단계는 피부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 진피,
그죠? 이 진피까지 손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피부를 관찰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은 요 피부가 꼭 이렇게 껍질 벗겨진 것처럼, 그죠? 이렇게 얇게 벗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 표면에 물집이 막 잡혀져 있다거나 혹은 막 고름이, 그죠? 고름이 생겨져 있다거나 그랬을 때 아, 욕창의 2단계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욕창의 2단계 정도가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 이미 피부 손상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간병사님들도 욕창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1단계, 2단계 정도만 되어도 그죠? 1단계, 2단계 정도만 되어도 치료만 꾸준하게 잘 한다면 보통 한 2에서 4주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창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초기 단계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욕창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뭐고, 그 다음에 이 원인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욕창이 잘 발생되는 그런 위험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인을 알고 요인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욕창 예방에 있어서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위험 요인을 알게 되면은 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창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원인과 이런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가해지는 그 압력이라고 했다, 그죠? 누르는 힘,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욕창 생기는 게 제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이 마찰력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마찰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를 들 수가 있냐면은 우리 몸이 피부가 그죠? 피부가 침대 시트하고 이렇게 실켜가지고 그죠? 실켜가지고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손상이 오거나 자극이 되어지거나 하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단력이라고 해서 어떤 피부와 내려오려는 피부와 그 다음에 받쳐주는 피부가 서로 꼬이게 되면서 비틀려지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경우에는 요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힘,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부분에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 이런 근육과 피부의 힘이 서로 만나가지고 비틀리게 되는 그런 힘에 의해서도 욕창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욕창을 그다음 더 일으키기 쉬운 욕창 발생을 잘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욕창의 위험 요인은 첫 번째 뭡니까? 나이다, 그죠? 자, 70세 이상이 아까 우리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70세 이상이 거의 94%를 차지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창이 더 잘 생기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창이 예전에 생겼던 그런 경우, 욕창의 과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욕창이 있었던 경우는 더 욕창 위험이 높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이 있느냐, 질병이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욕창에 더 잘 생기느냐, 아니면은 좀 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게 된다. 그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 순환이 좀 억제되는 질병 있잖아. 그죠? 뭐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뇌질환이 있다거나 또 당뇨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되면 욕창 잘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욕창을 또 더 잘 생기게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활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분이 이제 뭐 의식 상태가 혼수 상태에 있다거나 뭐 혼수 상태인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 피부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불편해도 어때요? 우리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거나 사지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벗겨져서 충분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을 모르다 보면은 또 욕창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흡연력.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피우지 않는 분에 비해 가지고 욕창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게 되거든요. 이 니코틴이 우리 말초 혈관, 작은 끝에 있는 그 말초 혈관을 이게 쪼그라들게 해요. 수축하게 해가지고 혈액 순환을 좀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액 순환 방해로 인해 가지고 또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비흡연가보다는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욕창이 훨씬 더 잘 생기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의식 변화, 환자분이 뭐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의식이 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선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뭐 수술 이후라든지 갑자기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치매처럼 막 환상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망 증상이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치매라거나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의식 변화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통도 안 되고 또 협조도 되지 않고 또 자기 어떤 의사를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욕창 위험이 훨씬 더 잘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소변의 습관, 뭐 요실검이나 변실검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소변을 저린다거나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요실금이 있거나 변실금이 있을 때도 욕창이 훨씬 더 엉덩이가 막 짓무르기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좀 더 잘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있을 때,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 뭐, 그죠? 덥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욕창이 좀 잘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소변이나 땀이라든지 이런 습기로 인해 가지고도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다. 그죠? 우리가 아무래도 피부는 젖어 있으면 잘 짓무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욕창을 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그죠? 자, 그거 외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양이나 수분 상태. 그죠? 그러니까 영양이 결핍되게 되면은 피부의 상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죠? 그리고 수분이 또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피부는 되게 건조해져서 건강하지 않은 피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욕창에 훨씬 더 건강한 피부보다는 더 잘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인이 이런 마찰력, 전단력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욕창 발생의 이런 잘 생기는 부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욕창의 원인 때문에 그죠? 원인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받는 압력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환자분이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압력 받는 부분들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인 경우에는 뭐 머리 뒤통수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욕창이 잘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바닥이랑 닿이는 부분 그냥 무릎과 무릎 사이 요 무릎과 무릎 사이 요 무릎 뼈들이 막 부딪혀 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우리 욕창이 잘 생기게 되는 자리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욕창은 단순하게 피부의 손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창이 계속 진행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계, 4단계까지 아주 심한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욕창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통증이라든지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욕창이 뭔지, 욕창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고, 욕창을 잘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잘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욕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욕창의 원인이 뭔지, 위험 요인이 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욕창은 어떻게 예방해주고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지. 자, 오늘 지금 이 파트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저희들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간병 내용이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피부 확인 잘해주세요. 피부 관리 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접촉 부위 확인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체위 유지와 변경 꼭 필요해요. 한 곳에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욕창이 생기지 않은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실검과, 아까 실검은 요실검, 변실검 있었죠? 자, 실검이 있을 때 피부 관리 더 잘해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양과 수분 섭취 너무 중요해요.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만 욕창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욕창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진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요거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학이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피부 관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전체 피부를 관찰하자. 물론 주기적으로 전체 피부를 관찰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우리가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체위를 변경할 때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신 피부 상태를 관찰할 기회가 우리가 있기는 하죠. 목욕을 시킬 때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어디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피부 관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욕창 1단계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욕창 1단계는 어떤 단계냐? 자, 눌렀다가 떼었는데도 하얗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욕창을 의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발적되었을 때 꾹 눌렀다가 손을 뗐을 때 계속 붉은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욕창이 시작되는 1단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한다면 더 이상 욕창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창 예방을 위해서 피부 관리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우리 피부 관리를 할 때 주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피부는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요. 아까 우리 습기가 차 있으면은 어때요? 피부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욕창 예방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저귀를 자주자주 교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젖어 있다거나 시트가 대소변으로 젖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갈아들여서 건조하게 유지를 시켜주자라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바르자라고 되어 있죠. 아까 피부가 건조하면은 욕창이 잘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끔 우리가 보습제를 수시로 좀 잘 발라주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습제를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간병사님들이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과하게 발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거나 이렇게 할 때니 좀 지나치게 뭔가 잘 이상하다, 피부에 문제가 있나, 정상적이지 않아, 이럴 때도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언제든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지시에 따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자와 접촉 시 그냥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살살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기저귀를 갈거나 체위 변경을 했을 때 우리가 피부에 너무 심한 자극은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문지르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욕창 예방에 아주 좀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뼈라든지 돌출 부위, 그죠? 우리가 뼈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곳에 피부 자극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 우리 아까 앞에서 욕창 1단계 있었잖아요. 그죠? 욕창 1단계로 평가되어진다면은, 우리 욕창 1단계가 의심되어진다면은,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더 억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일 때는 마사지를 하지 말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만약에 환자분한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홍반이 생겼고 상처가 이미 있어요. 욕창이 시작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눌리지 않도록
그죠? 눌리지 않도록 눕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자극과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제 상태에 따라가지고 취하면 안 되는 자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죠? 어디 곳에 아프다 하거나 뭐 지속적으로 계속 통증을 호소할 때는 바로 의료진에게 보고를 해서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 부위 확인을 잘하자라고 했잖아, 그죠? 자, 우리가 환자가 접촉하는 물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몸에 닿는 물건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지 않는지 확인하라. 피부에 자극을 줄 만한 장비가 있으면 사용을 좀 하지 말라. 뼈가 튀어나온 부위와 살과 살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곳에 욕창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라. 자, 그 다음에 온열 장비. 예, 온열 장비 자체가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에 닿게 되면은 또 더 잘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열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예를 들자면 핫팩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직접 닿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춥다고 막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전에 간호사 선생님한테 사용 여부를 문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욕창 예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죠? 체위 유지와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신체 부위에 압력을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시로 자세를 바꿔가지고 압력 받는 부분들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체위 변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압박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주자. 누워 있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시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체위 변경 얼마나 자주 하나요? 2시간마다 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침은 2시간마다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 2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 뭐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창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됐을 때 우리가 욕창 고위험군 판단하는 점수를 채점을 하게 되는 그런 시트지가 있어요. 그런 검사지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고위험군이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는 2시간마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시간마다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의료인 지시에 따라서 자세 변경을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지침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변경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휠체어 태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면은 계속 휠체어에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뭐 발이 땅에 닿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자분을 관찰했다가 자세를 좀 바꿔주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엉덩이를 좀 들었다가 앉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 체위에 따라서 필요한 부위에는 우리가 뭐 베개를 대준다든지 그죠? 쿠션을 대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 지지대를 해서 압력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 곳에만 압력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자, 환자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뭐 의학적인 상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의료인이 지시할 때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체위를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위 변경을 할 때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 눕힌 자세, 그 다음 순서는 또 반듯하게 누운 자세, 그 다음에는 또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 자세, 그 다음에 또 반듯하게 누운 자세, 또 왼쪽 반듯하게 오른쪽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체위 변경 되게 잘해요. 체위 변경은 잘 해가지고 압력을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침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겨진 채 그대로 두고 환자 옷이 구겨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침대 시트가
배기게 되고 옷이 또 배기게 되고 막 이러게 되겠죠. 결국엔 그들이 또 마찰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또 압력을 받고 그죠? 또 실키게 되고 그 때문에 욕창이 발생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을 하고 나면은 침대 시트라든지 환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체위를 변경할 때, 그죠? 욕창 예방 체위 유지하고 변경을 위한 지침에서 보시면 매 체위 변경 시마다 거전의 체위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받은 부위에 대해서는 피부를 다시 간병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왼쪽으로 눕힌다면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압력을 받았던 그 부분 있죠. 머리 뒤꼭지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피부를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젖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교환해주자. 방수용 기저귀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부를 두드려주면서 피부 습기 상태 확인하자. 가능하다면 건조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기저귀를 열어서 공기 접촉시켜주고 그 다음에 통풍 자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좋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아까 우리 보습제 발라주자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로션 발라주자. 아까 시터 주름지지 않게 잘 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피부를 닦을 때 과도하게 너무 싹싹 문지르지 마라. 피부한테 자극 주는 거다. 그죠? 자, 환자 상태를 파악한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서 하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죠? 우리보다 의학적으로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료인들 지시에 따르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할 때 끌지 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대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환자분들을 다시 위로 이동을 시킬 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좀 몸무게가 좀 나가시고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처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할 때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마찰력 때문에 피부 벗겨지고 욕창 생길 수 있다. 환자분은 덜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지 말고 덜어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이 우리가 체위 변경을 언제 했는지, 그죠? 어떻게 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는 게 간병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병원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록을 좀 잘 해두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병하는데, 욕창 예방하는데, 체위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은 당연히 어때요? 아까 반듯하게 눕혔다가 왼쪽으로 눕혔다가 반듯하게 눕혔다가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혹은 압력을 좀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일 경우에는 어깨라든지 목, 머리, 그 다음에 발 아래 이런 데 베개를 좀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 부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발은 90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가지고 발 받침대 놓아줘라. 발꿈치, 요 발꿈치한테도 작은 베개나 수건 놔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으로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 머리, 목 아래 베개 놔주자. 자, 그 다음에 팔꿈치 위팔에 베게 되고 아래팔이 구부러지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이런 구부러져 있는 자세가 우리가 일반적인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줘라. 그 다음에 위팔에도 큰 베개 이렇게 대어주자. 위쪽 다리 밑에도 베개 놔주고요. 그리고 사이에 그죠? 다리 사이에도 베개를 놔줘라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엎드려 눕혔을 때 엎드려 눕히는 자세는 잘 취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이 등 쪽으로 쭉 욕창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정말 계속 좀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환자분의 어떤 질병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엎드린 자세가 환자분한테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엎드려 누운 자세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해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는 환자 상태를 좀 수시로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자, 머리 아래, 배 아래, 다리 밑에, 무릎 사이에, 발 앞부분에 이렇게 베개를 놔줘서 좀 더 편한 자세를 유지시켜주자. 자, 그 다음에 앉은 자세, 우리 반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도 보시면은 우리 아까 앉은 자세에서는 더 피부 손상 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너무 장시간 유지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머리가 편안하도록 베개 놔주자. 자, 꼬리뼈 부분.
꼬리뼈, 꼬리뼈에 욕창이 제일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꼬리뼈 부분에 작은 베개 수건 놔주고요. 그 다음 팔꿈치 아랫팔과 손에 베개 놔주자.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이렇게 베개를 대주거나 다리 쪽 침대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발 받침대를 해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침대를 보면은 이렇게 다리 쪽 침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여기를 올려주면은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걸 좀 방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엉덩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긴 베개를 놔가지고 또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자세도 유지도 되고 또 환자분도 조금 더 안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구 활용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할 때는 압력들을 좀 재분배하고 전단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욕창 예방하는 매트리스가 되겠죠. 그리고 공기침대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휠체어에 앉힐 때 두는 휠체어 쿠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뭘까요? 주의점은 공기가 제대로 잘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는지, 그죠? 혹시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 구멍이 나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제일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돼요. 그죠? 가끔 보면은, 욕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죠? 욕창 매트 자체가 욕창을 일으키는, 욕창을 발생시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욕창 매트리스를 깔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가, 공기 침대가 잘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좀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간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검을 잘 관리해주자라고 했죠. 실검이라는 것은 요실검, 변실검을 얘기하고요.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걸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요실검과 변실검 자체가 피부를 습하게 해가지고 또 오염시켜가지고 피부 손상을 되면서 욕창을 잘 발생시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검 관리를 잘 해주자. 중요한 것은 자주자주 관찰해서 기저귀를 자주자주 갈아주고 엉덩이를 깨끗하게 잘 씻어주면서 로션 발라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그 실검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비누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부 보습제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누는 우리 일반 시중에 가셔가지고 중성 비누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사용을 한다거나 필요하면 약간의 약산성 비누가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누를 사서 엉덩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잘 말려서 그죠? 잘 건조시켜가지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 통풍 잘 시켜주는 거, 그게 우리 실금 관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이나 수분 섭취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잘 잡수시게 하고 충분한 수분도 취하게 해서 우리가 세포 조직이 빨리 살아나가지고 이런 욕창 상처가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조직이 찰 수 있도록,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환자를 옆에서 보살필 때 환자분이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혹은 뭐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그냥 식사를 왜 못하지? 걱정만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그죠? 우리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을 보살피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의심 증상들이 있게 되거든요. 자, 의심 증상들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빨갛게 바뀌었을 때 욕창의 1단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욕창의 1단계 발생했다면은 즉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하라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기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있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 뭐 연고 좀 바르고 뭐 어떻게 하나 낫게 할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때도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즉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려져 있는 부위가 막 가렵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할 때도 즉시 보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옷을 이제 갈아입히신다거나 침대 시트를 이제 교환한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 이제 뭐 피가 묻어 있다거나 고름이 묻어 있다거나 이런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서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고 및 그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세 변경을 실시한 지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눌린 부위가 계속 붉어.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의심하자.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창이 발견되었어. 1단계든 2단계든 피부 손상, 피부가 이상해. 이랬을 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 변경을 나 혼자 하기가 어려워. 자세 변경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어.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야. 자,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자세 변경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지된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죠. 환자 질병에 따라가지고 엎혀 누우면 안 되고, 옆으로 누우면 안 되고, 앉혀 누우면 안 되고, 이런 자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환자분에게 하면 안 되는 자세가 있나요? 라고 간호사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래 못 움직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욕창 매트리스가 필요하다. 그죠? 그럴 때는, 우리 환자가 욕창이 생길 수 있는데, 공기침대 깔면 안 될까요? 라고 간호사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간병사님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환자 한 분 중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침상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고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열이 나게 되고 뭐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분이 욕창이 생길 위험률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간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살피는 누구누구 환자 공기침대 좀 깔아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참 잘 생각했다고 자 깔아드리자고 이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살피는 환자분한테 욕창 발생할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창이 생긴 환자가 드레싱을 해줬어요. 소독을 딱 해줬는데 그 욕창 부위에서 진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독했던 거 꺼서 덮어뒀던 게 이미 그 진물로 다 젖었어. 젖으면은 우리 간병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소독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하다고 그 위에다가 다른 뭐 기저귀를 잘라가지고 댄다거나 뭐 수건을 대어 놓는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지저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되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독한 부위가 다 젖었어요. 다시 소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창 상처 부위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그죠? 환자분이 계속 욕창 생긴데 아프다고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통증을 어떻게든 좀 경감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욕창 의심 증상을 우리가 언제 그럼 보고를 해야 되지? 언제 보고를 할까요? 환자 상태가 변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죠? 원래 어제 피부 상태랑 오늘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얘기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 환자 기저귀를 간다거나 그 다음에 목욕시킬 때 너무 좋잖아. 그죠? 목욕을 시킬 때 보면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전신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쭉 잘 관찰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뭐 목요일 날 환자 목욕을 시키는데 옷을 벗겨서 봤더니 A라는 환자분이 그죠? 뭐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시더니 봤더니 엉덩이하고 겨드랑이 밑이나 이런 데 봤더니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그죠? 상체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많은데 약간 벗겨진 정도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환자의
욕창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다들 물론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케어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뭐 주말이라든지 연휴 기간 동안에 이상하게 그때 이제 욕창 생기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말이나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 조심해서 환자분을 좀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욕창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간병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